디지털 2 프로젝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순서는 먼저 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지 하는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올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시대가 지본주의, 지식이 자본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식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지식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분절된 지식이 아니라 거대 지식, 메가 날리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79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발명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47년도에 AT&T 벨랩에서 트랜지스터를 발명했을 때는 더 이상 발명가 개인이 없습니다. 팀과 기업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1995년도에 CDMA를 상용화를 했을 때는 수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정부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거대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21세기 들어가서 디지털 TV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디팩토 스탠다드를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학계와 산업계, 정책 정부가 모여서 거대 지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IT와 NT, BT와 에너지, 수많은 지식들이 모여서 더욱더 큰 거대 지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이런 지식을 창조하는 방식 자체도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발경제 시대의 지식의 창조 방식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 방침을 정하고 탑다운으로 지식을 개발을 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현장의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텀업 방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는 나오지만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율이 낮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효과성에서 상당한 미지수가 있다. 따라서 많은 낭비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미들 업 다운 형식이라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미들 업 다운 방식이라는 것은요, 탑에서 큰 방향을 정하되 중간 계층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가 수렴이 되면 다운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상하 간의 끈끈한 커뮤니케이션 작용을 통해서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집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들 업 다운이라는 걸 약어를 MUD를 따서 MUD, 진흙같이 끈끈한 관계가 미들 업 다운 방식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진흙처럼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자연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생물체 간의 상호작용 또는 생물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은 자연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균형과 순환과 경쟁과 공진화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개체들이 모여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을 하고요. 공진화를 통해서 상호 발전을 합니다. 지식 역시 이런 생태계를 통해서 거대한 지식이 생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날지의 두 가지 엣지는요. 첫 번째,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컬 날리지입니다. 두 번째가 소시오 관련된 날리지, 소시오 날리지라고 부르는데요. 소시오 날리지에서 세계적인 대표적인 지식 생태계가 워싱턴에 있는 천개 이루는 연구소의 클러스터 집단입니다. 큰 거로 보면 CSIS나 AI나 브루킹스나 가토나 랜더 같은 거대한 연구소가 있고, 작게는 몇몇이 모인 이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거대한 소시오 지식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국회와 행정부를 정점으로 해서 순환과 먹이사슬과 경쟁과 균형과 퇴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집단, 이런 걸 저희들은 소시오 지식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 쪽의 대표적인 지식 생태계는 실리콘밸리가 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미들 업 다운 방식의 지식 창조를 통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대에 있는 혁신 클러스터, 시스타 사이언팍 역시 테크노 분야의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지식 생태계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인데요. 기초 체력이 약합니다. 본원적인 지식 축적을 하는 역량이 미흡합니다.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고 대외 종속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 국력은 미국의 5.9%고 일본의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각계 약지능입니다. 분야가 높은 장벽이 있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해서 지적 충돌이라든지 때거리 집단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신경계 질환입니다. 지식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 부재하고요. 전술적인 영역 조정 같은 관리 메커니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식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식의 창출과 교류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범국가적인 지식 충돌의 장을 저희들은 지식 생태계라고 봤습니다. 지식 생태계도 진화를 합니다. 점에서 선, 선에서 면, 면에서 공간, 노드에서 링크, 링크에서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스페이스로 진화를 한다고 봤습니다. 각 단계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저희들의 연구는 주로 노드 점 단계에서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가는 방식의 지식 창조를 했습니다. 이게 링크가 되면요, 서로 공생의 효과가 생기고, 네트워크가 되면 상승 효과가 되고, 허브앤스포크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많은 네트워크들이 중첩이 되면 메타 시너지가 나는 초상승 효과가 나는 메타 네트워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은 이 메타 시너지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열린 연구라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열림이란 사전적인 의미로요, 닫히거나 막히거나 가려진 것이 트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닫히는 원과 열리는 원의 차이점이겠습니다. 진정으로 열리라 그러면 양적으로도 열리고 질적으로도 열려야 됩니다. 양적인 열림이라는 게 창구가 얼마나 크느냐, 질적인 열림이라는 게 그 창구를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정보가 지적 충돌이 되고 교류가 되느냐. 문도 커야 되고 교류량도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오픈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렇게 쇠창차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린 연구를 지향을 하게 됐습니다. 열림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선택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림이라는 게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세계화, 네트워크화, 지식 창조와 복합화 상생한 모든 키워드들이 열림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최근 신학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잡기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구조조의 시스템 이론, 네트워크 이론 역시 다 열림이란 키워드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열리면 시너지가 납니다. 시너지가 처음에 나는 네 단계를 구분해서 보면요, 처음에는 서로 생각만 갖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호의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다가 상호 결합이 되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시너지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 연구의 첫 번째 키워드로 저희들은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국민원장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디지털2는 열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국가 지식 생태계 복원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디지털2는 옛날 방식하고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5년 전에 디지털1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로 미국이 되겠습니다만은 선진의 뛰어난 이론을 배워와서 카피를 하고 한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디지털2에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이야기를 연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1에서는 몇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다다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자, 전문가, 현장 사람들이 모여서 열린 연구를 하자. 그리고 과거에는 경제, 경영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이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 연구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미 저희들은 1994년에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후에 2005년 현재 인터넷 인구가 3천만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오픈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5가지 차별화 요소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관점입니다. 남들의 시각이 아니고 우리의 시각으로 연구를 하자. 두 번째는 열린 연구를 하자. 세 번째는 네트워크 기반을 하고, 네 번째는 머드 연구, 미들 업다운 방식을 하고, 마지막 5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을 하자라는 특장점을 내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선도국인데 독자적인 연구가
미진하고 체계적 연구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No,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에 저희들 스스로 디지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조금 장난을 쳤습니다만 no here. 어느 누구도 디지털 연구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본격적인 열린 연구입니다. 학계와 산업계가 힘을 합하고 또 저희들은 필드 장만 제공을 하고 한국의 모든 전문가가 모여서 연구를 하고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지식 창조를 하자. 그리고 학제적인 연구를 하자. 현재 많은 학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학과 경영학의 만남, 의사와 기업인의 만남,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 건축가와 사회학자의 만남들이 이미 상당 부분 진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네트워크 연구를 하자는 거고요. 네 번째 특징은 온라인, 오프라인 연구를 하자. 그래서 이미 온라인이 통합되는 모델로서 디지털 2.or.kr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활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결산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2월 달에 저희들이 아이디어 제너레이터를 했고요. 3월 달에 운영일을 출범을 했고 6월 달에 연구진 워크샵을 했습니다. 7월 달에 연구 공모, 사례 공모를 했고 8월 달에 양 디지털 리스트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8, 9, 10월 석 달에 걸쳐서 열린 세미나를 했고 오늘 2005년 컨퍼런스로서 올해 1년차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운영위원회는 경제 분야, 경영 분야, 산업 분야, 사회 분야 네 분야로 나누어서 이준 선생님하고 이명호 교수님, 양강민 교수님, 김우건 교수님, 이용규 교수님, 송홍은 교수님, 장덕진 교수님 같이 모여서 발족을 했고 오늘 현재로서 32개 팀이 165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저희들이요 전체 워크샵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가했었던 분이 145명인데요. 그 중에서 80분이 참가를 하셔서 반나절, 오후 내내 하고 저녁같이 이제 식사도 했었는데요. 그때 각 분야별로 연구 방향하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모습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공모를 했습니다. 디지털 테마로 해서 에세이 단행본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요. 8월 19일 날 마감을 했는데 333편의 과제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제 분야 57편, 경영 86편, 산업 76편, 사회 114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종 선발을 거쳐서 16편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를 공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례를 가진 분들은 사례 연구를 쓸 능력이 없고 또 사례를 쓰고 싶은 분들은 현장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집단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간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현재 40여 건의 사례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분야가 저희들 디지털2에서 더욱더 확대해 나갈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양 디지털 리스트 선발을 했는데요. 54개 팀이 지원을 해가지고 최종 오늘 4팀이 선정이 됐고 오늘 오후에 4팀이 경합을 벌립니다. 발표를 하고 현장에서 심사위원들께서 심사를 하신 후에 한 팀을 뽑아서 오늘 대상을 수여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8, 9, 10월 달에 걸쳐서 10개 주제로 수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미 4개 분야 세미나가 진행이 됐고요. 6개 분야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한 6분야에 걸쳐 6회에 걸쳐서 200여 분이 참가를 해서 세미나가 개최가 됐습니다. 아주 다양한 주제로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전문가 학자로서는 160분, 학계 122분, 연구소 20분, 그다음에 산업계 전문직 23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인기 있는 키워드들을 보면 싸이월드라는 이야기, 온라인 게임, 네이버 다음, 디지털 라이프, 전자상거래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서요. 한 40여 편의 단행본하고 에세이를 출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올해 1년 동안 활동한 거를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출간 예정 중인 또는 작업 집필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로서는요. 김일병과 디지털 시대, 시실리 2km에 대한 제작 사례, 그다음 디지털과 디자인, 회계 공시 시스템, 유비쿼터스 시티, 동북아 의료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실험들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9개월 정도 되겠습니다만 9개월 동안 진행됐던 여러 가지 연구 사례 45편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 경제, 그다음에 사회, 산업기술,
그다음에 문화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은 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지식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씨앗을 뿌린 단계라 그러면 내년도 이후부터 저희들의 방향은요, 지식을 더욱더 거대 지식으로 만들고 올해는 국내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글로벌 차원으로 진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방향이 KBDR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NBDR을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죠. 미국 최고의 경제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인데요. 이걸 조금 흉내를 냈습니다만 KBDR, Korean Bureau of Digital Research. 거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NBER에 필적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들 꿈입니다. 두 번째는요, 글로벌 차원으로 넓히겠습니다. 연구 네트워크를 글로벌 차원으로 넓혔어요. 국가 간의 공동 연구, 비교 연구도 추진을 하고 또 해외 석학 간에 또는 국내 연구진 간의 연구도 하고요. 연구 사이트도 만들고 외국인 학자를 대상으로 연구 공모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디지털 케이스를 해외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중일 삼국 간의 디지털의 허브앤스포크를 저희들 디지털2로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식의 새로운 축적과 활용, 에세이를 낸다든지 논문, 그다음에 워킹 페이퍼, 단독 저술, 사례집 이런 걸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게 학자들, 전문가들 게임이 아니고요. 직접 기업 현장에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노센티브 같은 경우를 보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주요 기업들하고 연결해서 각종 연구 개발 과제를 해결을 해서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주는 이런 연계관계를 가져가는데요. 디지털2.5R.KR도 이런 사이트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한 연말 정도 돼서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랩피라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트, 디지털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공동 연구의 공간을 만드는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오락찬을 넘어서 연구를 백업을 할 수 있고 정보 공유를 넘어서 지식 창조를 할 수 있고 친목을 넘어서 협업을 할 수 있고 팔로를 넘어서 크리에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랩피를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저희들 디지털 투 사이트에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과제입니다만은 디지털 인재를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KBDR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연구 커뮤니티를 확대를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연구를 하고 랩피를 통해서 온라인 지식 플랫폼을 만들고 디지털 인재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고 국가 간의 공동 연구 비교 연구를 하고 아시아 3개국의 허브앤스포크가 되고 디지털 나름대로 저희 기준으로 글로벌 디지털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다가 점을 하나 잘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아파스트로피의 위력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이 바로 어떻게 점을 잘 찍느냐에 따라서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I am possible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영어로 잘못 쓰면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